한낮의 햇빛이 등을 누르듯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줄마다 난 풀을 뽑고 있었죠. 이랑 사이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옥수수 잎이 팔뚝을 스치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이 나이에 농사일이 쉬울 리 없었지만 고인 아내를 그리워하며 버텨왔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모자를 벗는 순간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며느리가 물병과 수건을 들고 서 있더군요. 아버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땀으로 젖은 이마를 보더니 말없이 수건을 펼쳐 제 목 뒤에 얹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에서 나온 소리는 기대보다 훨씬 가늘었죠. 물을 건네받아 한 모금 삼키는데 그의 숨이 제 어깨에 가볍게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도 없는 낮이라 서로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며느리는 제 손등을 슬쩍 보더니 굳은 살이 많이 박였다며 약을 발라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웃어 넘기려 했지만 손가락 마디마다 묵직한 통증이 올라와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는 작은 통을 꺼내 손등에 얇게 약을 펴발랐습니다. 마치 새싹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레 문질러주는 손길에 제 가슴께가 이상하게 넓어졌다 좁아지는 것처럼 울렁였죠. 저는 고개를 들어 밭끝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떠 있었고 멀리서 트럭 소리 하나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는데 제 안에서만 작은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그늘에서 자리를 옮겨 하시죠. 며느리가 물병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부드러워서인지 잠깐 고된 여름이 잊혔어요. 그가 돌아서는데 젖은 티셔츠가 바람을 머금고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려 했어요. 그런데도 눈길이 자꾸 따라갔죠. 그 사실이 스스로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오솔길에서 저는 몇 번이나 발을 멈췄어요. 숨이 차서인지 마음이 앞질러 달려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창문을 열어두니 들판에서 풀냄새가 올라왔어요. 그 냄새 속에 낮의 손길이 섞여 들어와 잠자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대답은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 이런 마음이 다시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부인이건만 오늘의 열기는 햇빛 때문만은 아니었겠지요.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 앉아 작업용 장화를 닦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다 제 옆에 사뿐히 내려놓더군요. 물이 동이에 부딪혀 잔물이 튀었고 제 손등에 시원한 점들이 맺혔어요.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그가 수건으로 닦아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물에 적신 수건을 꼭 짜서 제 손등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손마디에 굴곡을 따라 내려오는 움직임이 묘하게 느리더군요.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시선을 마당 가장자리 나무에 두었어요. 매미 소리가 한 톤 낮아지고 바람이 멈췄습니다. 시간도 함께 얇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팔뚝을 감싸쥐었습니다. 벌레가 올라탔어요. 살짝 떼어내더군요. 손끝이 살에 닿은 자리에서 미세한 전류가 퍼졌어요. 저는 놀라 손을 빼려다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가까웠어요. 그 눈동자에는 먼 나라의 강이 흐르는 듯 고요한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오래 잊고 지낸 감정을 보았어요. 말로 꺼내지 못해 오래 묻어둔 것을요. 젊은 시절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의 그 설렘 말입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작게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제 마음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방으로 들어왔어요. 창호지 너머로 마당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누우면 낮의 손끝이 떠오르고 눈을 감으면 저녁의 호흡이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부엌에서 그가 그릇을 포개는 소리가 작은 파도처럼 이어졌어요. 그 소리에 맞춰 제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몸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문턱을 넘어와 방 안 공기가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는 등을 보인 제 곁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움직임 없이 서 있다가 아주 낮은 숨을 내쉬더군요. 그 숨이 제 목 뒤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대로 말을 삼켰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무언가가 깨질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오늘의 떨림이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그는 고요히 손바닥을 제 이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질 듯 말 듯 했어요. 저는 손등으로 그 온기를 받았습니다. 이불 너머로 전해지는 열기가 느리게 번졌고 밤의 공기가 조금씩 달아올랐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등과 손바닥 사이에 있는 이 얇은 거리가 오히려 가까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래전 젊은 날에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느낀 적이 있었나 떠올려 봤지만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이 제 안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더 다가가지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방 안에는 매미 대신 우리 숨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손을 거두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방은 다시 어두워졌고 저는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 새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새벽 공기가 들이칠 때까지 이불 위에 남은 온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못한 채 저는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며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장터에 나갔습니다. 비료값을 묻고 종자를 고르는데 상인이 괜스레 웃음을 흘리더군요. 처음엔 더워서 그런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 앞에서 동네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농사일에 익숙해 보이던데요. 요즘 밭에 자주 같이 다니시나요? 저는 늘 그렇듯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두 분은 참 다정해 보이시더라고요. 웃음 섞인 말투였지만 마음 한쪽이 가볍게 베이는 듯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둔해졌어요. 마당을 들어서니 며느리가 모자와 장화를 내밀었습니다. 옥수수 잎사귀 끝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고 새들이 낮게 날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모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시선이 뒤통수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눈치를 챘는지 작업 장갑을 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아버님. 그 짧은 응원에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밭으로 나가 첫 줄을 훑는데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며느리는 그늘을 만들어주겠다며 천막을 옮겼고 저는 말없이 삽을 꽂았어요. 1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자고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웃음 때문에 균열이 생긴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웠어요. 저녁이 되자 마당에 불빛이 퍼졌습니다. 밥상 위에 올려진 옥수수 몇 개가 노랗게 빛났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옥수수를 한 줄씩 뜯었습니다. 알이 톡하고 터질 때마다 낮의 노고가 조금씩 풀렸어요. 내일은 비가 온답니다. 비닐하우스를 살펴봐야겠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가 오면 잡초가 더 자랄 테고 땅은 더 무거워질 테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며느리에 대한 이상한 감정,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었어요. 예보대로 비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더니 금세 장대처럼 쏟아졌어요. 우리는 급히 비닐하우스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바깥의 소리가 갑자기 두꺼워졌고 천장에 맺힌 빗방울이 연달아 떨어졌어요. 하우스 안은 습기가 올라와 숨이 더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젖은 소매를 쓸어 올렸어요. 물방울이 팔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궤적을 따라 제 시선도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둥에 등을 대고 숨을 골랐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젖은 장화를 벗었습니다. 양말에서 물이 뚝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제 쪽으로 양말을 건네달라 하여 저는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우스 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벌어졌다 닫혔어요. 순간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둘 사이의 열기를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양말을 받아 손에 꼭 쥐고는 말없이 주름을 펴주었어요. 그 손놀림이 공손해서 오히려 더 가까웠습니다.
한참 후 비가 잠시 잦아드는 듯 하더니 더 굵어졌어요. 하우스 천장이 휘어지며 물이 한쪽으로 몰려 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기둥을 잡고 천장 쪽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반대편에서 같은 자세로 받쳤습니다. 서로의 어깨와 어깨가 거의 닿을 만큼 가깝게 섰어요. 숨 내쉬는 방향이 같아지니 공기가 한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비가 누그러지길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길어졌고 시간은 투명해졌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체온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체온은 낮보다 조금 높았고 그의 체온은 물기를 머금어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사람이 서로를 지탱하려 가까이 설 때 그 거리는 마음의 모양과 닮아 있구나 하고요. 비는 계속 내렸고 하우스 안에는 빗소리와 우리 호흡만 남았습니다. 이 간결한 두 소리가 서로의 장단을 찾아붙는 순간 저는 많은 말을 삼켰어요. 그 삼킨 말들이 한 줄로 서서 가슴께를 지나갔습니다. 비가 잦아들 무렵 우리는 하우스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흙냄새가 짙어졌고 멀리 개울 소리가 깔려 들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열해를 혼자 지냈습니다. 첫 해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새벽마다 들러 나갔고 둘째 해부터는 말수를 줄였어요.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이내 자신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이곳 말이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언제나 반쯤 강을 건너 있는 듯해요. 서러운 날에는 국을 끓이다가도 냄비 뚜껑을 닫고 우물가에 서 있곤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말 대신 숨이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어요. 천천히 다가오는 움직임이 마치 물결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눈과 눈 사이에 낮의 빛이 남아 있었어요. 그 빛이 서서히 꺼질 때 우리의 거리는 한 줌 더 좁혀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제 가슴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님. 그가 작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제게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입술은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 앞에서 숨이 맞닿았어요. 가까운 숨은 말보다 또렷했습니다. 숨과 숨이 부딪힐 때 가슴이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마지막 순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서 서로의 떨림을 보았어요. 그 떨림이 멈추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을 놓지 않은 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바깥의 비는 더 멀어졌고 하우스 안의 공기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온기는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나 그 온기가 이름을 갖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조심스레 손끝을 포겠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작은 맥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 작은 박자가 밤까지 계속될 것이라 예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하우스 문을 열었어요. 비는 이제 가는 실이 되어 떨어졌고 하늘은 낮은 색으로 개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말없이 걸었어요. 옆에서 며느리의 발걸음이 맞춰 걸렸습니다. 그 발걸음의 리듬이 오늘의 답이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얼굴로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왔죠. 그는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죠.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가 돈다던데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가족을 먼저 생각하니 함께 밭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눈빛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은 밥을 뜨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수고가 많으시죠. 그런데 사람들 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밥그릇을 살짝 떨었어요. 저는 말없이 물을 따랐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장독대를 핥고 지나갔어요. 식사가 끝나자 아들은 저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알겠지만 사람들 눈도 생각해야죠. 며느리분도 그렇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눈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뿐이에요. 아들이 돌아간 뒤 마당은 적막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흔들림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는 것을 알았죠. 밤이 되자 창문을 통해 달빛이 들이쳤어요. 저는 담요를 펴고 누웠습니다. 며칠 사이에 마음이 많이 말랐어요. 말라야 할 때 말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문 앞에서 멈춰 섰다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발걸음을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으면 우리가 그간 지켜온 마지막 선마저 쉽사리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아주 늦게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올 때쯤 마음의 표면이 겨우 잔물결로 돌아왔어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해야 했고 며느리의 입장도 생각해야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선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공기가 맑고 차가웠어요. 마당에 물을 뿌리니 흙냄새가 부드럽게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모자를 건네줬어요. 우리는 말을 아끼고 오솔길을 따라 밭으로 향했습니다. 옥수수 잎사귀가 새벽빛을 받아 은빛으로 번졌어요. 이랑 끝에 서서 저는 하우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비가 왔던 날의 호흡과 손끝이 그 안에 얇게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추억으로 남겨둬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잡고 일을 시작했어요. 흙이 손바닥에 묻고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한낮이 되자 며느리가 그늘막을 옮겼어요. 저는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잠깐 쉬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름 벌레 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같은 들판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적당한 거리를 두었어요. 그 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진 거리였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는 여전했어요. 다만 이제는 가족으로서의 배려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마당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고 저는 장작을 정리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음식의 온기가 뱃속으로 내려가자 낮의 피로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그 두 마디가 오늘의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찾아왔던 짧은 여름은 이제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이 있었기에 앞으로의 가을과 겨울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좋은 며느리였고 저는 여전히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역할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감정들은 이름을 붙이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다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짧았던 떨림의 순간들은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될 테니까요. 이것이 어른들의 사랑입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이름 붙이지 않아도 그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인지 외로움의 틈새였는지 정답은 누구도 알 수 없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